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거리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두 개가 아닌데. 한두 개가 아닌데. 병원에 근데 사실 나중에 힘이 올 수 있죠. 제가 드라마를 좋아해서 뇌생남이 가능하냐, 충분히 가능하냐. 그러니까 데이트할 때 하는 것들 이렇게 딱 씌우고 자기 나 사랑해 하면 여자를 만나시는 동안은 그런 소리가 나올 일 없고. 아 그래요? 또 전 이미 다 만났어요. 이미 다 만났어요. 이미. 난 다 만났어. 난 다 알아. 저는 뉴로게이저 대표 이은율이고요. 그 요새 보면은 뇌생남이고 뇌생녀 같이 이렇게 뇌를 가지고 섹시하게 이렇게 가꾼다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요. 어떻게 하면 뇌를 섹시하게 가꿀 수 있나요? 좋다. 좋아.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요. 뇌생남이 가능하냐,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고요. 뇌는 사실 관리의 대상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살아있는 사람의 뇌를 들여다볼 수 없었기 때문에. 네. 마이 차일드 브레인이 뭐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여기 아직 다 결혼 안 하셨겠지만은 PD 결혼하셨죠? 아이 처음 나오면은 왜 부엌 벽에다 딱 붙여놓고 매일마다 퀴즈잖아요. 네. 그죠? 근데 우리는 뇌에 대해서 왜 그렇게 궁금하지 않았죠? 되게 신기하죠, 이거. 접근 자체가 불가능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니즈를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저한테 만약에 50원만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뇌에 지금 현재가 몇 살인지를 알려드릴게요 라고 한다면 충분히 하겠죠. 그 시대를 들어가려고 하는 게 이제 뉴로게이저가 이끌고 들어가는 이제 그 시장에 대한 부분인데 네오팩트에서 CEO로 있는 이효석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사실 그런 좀 길게 해도 되나요? 네네네. 제 아는 분이 좀 말을 천천히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어쨌든 제가 드라마를 좋아해서 얼마 전에 기억이라고 알츠하이머에 대해서 나온 드라마가 있는데 혹시 뇌를 통해서 알츠하이머를 재활 치료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 이제 알츠하이머나 뭐 파킨슨도 비슷하고요. 우리가 그 치료를 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회복은 될 수 없지만 조금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제 늦출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뇌를 직접 보게 되면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냐면은 이제 사실 최근에 이제 오바마가 정밀의학이라는 걸 얘기했는데 혹시 들어보시면 정밀의학, 프리시전 메디신 이게 뭐냐면은 이건 또 의학 얘기니까 좀 다른 얘기인데 우리가 사실 기존에는 의학이라는 게 모든 사람에게 잘 듣는 약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사람이 다 다르거든요. 그죠? 유전자도 다르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마이크로바이옴이라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는 근들도 다 다르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맞는 맞춤형 치료 그게 사실 인공지능이 갈 수 있는 좋은 길이기도 하고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언제쯤 치매가 올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걸 늦출 수 있을지 이런 거를 좀 미리 한 몇 년 전부터 알아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룩시드랩스에서 사업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남재현이라고 합니다. VR에서 VR을 사용할 때 사용자가 이제 그 컨텐츠의 어디를 바라보고 그때 감정 상태를 분석해서 사용자가 이걸 바라보면서 재밌었는지, 뭐 지루한지, 무서웠는지, 뭐 흥미로운지 이런 감정을 분석해내는 일을 하는 곳이고요. 요즘 창업하기 어렵잖아요. 네. 근데 뉴스에서 VR 시장이 커지고 있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정확히 어느 정도라고 생각이 들어서 창업까지 결심하게 되신 건지. 저도 처음에는 VR이라는 걸 잘 안 믿었어요. 누가 이걸 이렇게 쓰고 막 되게 그 사진만 보면 되게 좀 약간 흉측해 보이고 이상해 보이고 저걸 걸 누가 쓰고 있지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시중에 나온 유명한 VR 디바이스를 다 사보고 컨텐츠도 되게 많이 사서 해봤는데 제가 VR을 쓰면서 느꼈던 건 그냥 스크린상에 나왔던 모든 2D 정보들이 이제 3D로 넘어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대뇌에 대한 지도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대뇌 지도가 완성됐다라는 건 뇌의 어느 부위가 어떤 기능을 하고 이거를 무려 180군데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뇌를 관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왜 하고 싶지 않은데 하라고 하면 짜증나잖아요. 그리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지는 것처럼 그게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뇌가 그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원하는 건 뭐냐면은 인공지능이 어느 부분에 들어가냐면 사실 요즘은 이제 인공지능 하면 이제 빅데이터와 딥러닝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제 그 정밀 의료라는 거는 그 사람마다 다른 치료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저희 회사 장비가 이제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환자의 움직임을 가지고 이 환자의 상태를 평가를 해서 그럼 이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치료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치료를 하는 게 이 사람이 가장 빨리 회복시킬 수 있는가 그거를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리치료사분들이 다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1대1로 훈련을 한다는 얘기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죠. 아. 예, 인건비가 있으니까. 네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로봇팔을 이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치료사분이 뭐 없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시간을 덜 써도 환자가 스스로 훈련할 수 있게 하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그럼 이제 이 환자한테 마치 치료사가 해주는 것과 비슷한 형태의 훈련을 제공해 줘야겠죠, 그렇죠? 예. 거기서 다시 인공지능이 들어가죠. 아, 네. 예. 근데 이제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이제 사실 병원에서 예. 네. 죄송합니다. 모기가. 아, 네, 모기가. 모기를 또 무서워하시는구나. 네, 하세요. 아니, 제가 열심히 설명할 때는 없었는데 모기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전 세계에서 제일 뭐 이렇게 말하면 또 아, 괜찮아요. 네. 뭐 말하세요. 그냥 우리는 그냥 네네네. 그냥 믿질 않으니까 얘기하세요. 믿고 개인한테 어떻게 보면 그런 엄청난 무기를 쥐어주게 무기가? 되면은 엄청 위험한 일이 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그런 두려움을 갖는 이유 자체는 AI가 인간을 마치 우리가 터미네이터처럼 네. 잡혀먹고 대립일 거야가 아니라 인간은 여태까지 충분히 인간이 만든 기술을 통제해왔고 이제 실이나 그 이제 아마존 에코 같은 경우에는 근데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검색 엔진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해서 상대방 입장에 서서 얘기를 하는 게 대화거든요. 네, 네, 네. 딸 그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서 나온 게 과연 이 기계가 말을 하게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건데 아까 뭐 그 알파고 얘기했지만 사실 그건 또 이제 약인공지능, 강인공지능 그런 게 되는지 아시죠, 그죠? 사실 알파고는 우리가 무슨 와 대화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 아마 김연아 작가 얘기하셨는데 김연아 같은 로봇은 아직도 아직도 먼 미래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뭐 실리콘 기반의 뇌랑 우리처럼 이렇게 뭐 생체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이라는 게 인간을 이렇게 대체한다는 얘기는 네. 뭐 어떤 분야든지 간에 이렇게 바뀌는 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저희 회사에 와서 본 거는 그렇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뭐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면은 그 다음은 이제 오래 사는 거거든요. 네. 사실 미국도 바이오 산업이 굉장히 가장 큰 산업이 된 거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뭐 실버라고 할 수도 있고 저희 회사나 아니면 제 아는 분들 저 물리치료학까지